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5%나 돼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을 보다 더 강화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올 추석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마을잔치 같은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명절 동안 추석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요. 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하니까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연휴 동안 마음 놓고 어디 못 가고 집에서 쉬어야겠지만 그래도 이 연휴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만이라도 편한 그런 연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요즘 쾌청한 하늘 아래 이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서늘한데요. 현재 대전의 기온은 15.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밤사이 복사냉각이 일어나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 금산과 청양, 부여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공주와 논산 26도, 세종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이 가을의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한낮의 햇살도 덥다기보다는 이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 책과 참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부터 11월 30일까지 문학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문학주간 2022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문학주간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독자와 작가가 소통할 수 있는 무대, 또 시문학대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나도 한때 문학소녀였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추억을 쌓기 위해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블로그 문학주간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학 이야기,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사진 사연 주제도 일관되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몸은 멀어도 책은 더 가까이라고요. 이 가을에 책 읽기 좋은 장소도 좋고요. 또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책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든지 다 괜찮으니까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책 읽기 참 네.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장상아 리포터도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네. 더 많아졌을 텐데 혹시 읽고 있는 책 있어요? 요즘에 여행의 이유 읽고 있습니다. 여행의 이유? 왜냐면 사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여행 떠나고 싶은 이 마음을 담아서 여행 관련 에세이나 서적에 이제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 속의 풍경들을 보면서 조금씩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에게도 추천해줄 만한가요? 어떤가요? 아직 다 읽지 못해서 끝나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요즘에 책 읽기 좋은 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마을 탐구하기에도 딱 좋은 그런 때 아니겠어요? 네. 예. 네, 요즘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맘때는 명절 앞두고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이것,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것 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아산 염작 1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유혹하는 가을배를 만나러 갑니다. 배 익는 향기가 마을 가득 퍼지는 곳, 아산 염작 1리로 떠납니다. 어때요? 저 멋있었죠? 제가 이 춤을 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산 염작 1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신하 오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이게 웬 횡재예요? 마을 탐구하다가. 설레는데 빨리 한번 가볼게요. 앤디 오빠! 에릭 오빠! 대고장으로 손꼽히는 아산 염작 1리에서 조상돌 신화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장님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이장님, 탐구대장 왔어요. 이쁜 탐구대장. 염작 1리 왔어요. 염작 1리는 어떤 마을이에요? 바로 옆 동네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한 100만 평 조성을 해가지고 네.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면서 농촌에 살면서 이런 도시 속의 농촌 이런 마을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마을이군요. 그리고 저 또 하나. 아산하면 전 배가 생각나는데 네. 이 마을에도 배가 많나요? 70가구 중에 네. 30가구가 배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의 거의 절반. 절반 가까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세요? 면적은 또 배밭이 훨씬 더 넓고. 본론은요. 제가 이 마을에 신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왔거든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 5년 전에 네. 신화가 들어와 살고 있어요. 5년 전부터요? 저 못 들었던 건데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기 쭉 가면 돼요. 저쪽으로?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신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배밭에선 추석을 앞두고 배수하기 한창이었는데요. 제가 찾던 신화 오빠들이 혹시 여기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걸까요? 어디 숨어 있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배 따는 작업이 한창이네요. 예, 농촌 바쁘죠, 요새. 그건 그렇고 제가 여기에 신화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신화 어디 있어요? 신화를 찾기 전에 일손 먼저 도와야지. 농촌이 바쁘니까. 위로. 아산은 지형이 완만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배 생산지로 손꼽히는데요. 올해 몇 차례 태풍이 지나갔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 이 정도면 좀 많이 땄죠? 많이 따셨네. 농촌에 일손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요? 네.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저희 목적은 이제 신화를 보러 왔잖아요. 신화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신화 여기 있잖아요. 여태까지 땄잖아요. 에? 아니 저희 신화 오빠들 보러 왔는데 이게 배 품종 신화입니다. 배 품종이 신화라고요? 예, 이게 신화고 이게 신구인데 신구보다 신화가 당도도 좋고 조기 출하용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겉모습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요거는 표면이 매끄럽고 요거는 조금 좀 퍼럼기도 있지만 당도는 최고 좋습니다. 국내 배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 품종 신고배.
신화배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인데요. 저정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고배보다 익는 시기가 15일 이상 빠르다고 하네요. 사장님,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배를 고를 때 팁이 있을까요? 색이 진하고 모양이 좋은 거를 고르면서 네. 아산시에서 나는 배를 고르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집도 없고 네. 매끄러운 배를 고르되 아산배인지 확인하면 더 맛있는 배다. 그렇죠. 더 맛있죠. 아, 근데 계속 이 배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침이 줄줄줄 나와요. 맛볼 수 있을까요? 예, 요거 지금 현재 회관에 가시면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말고 회관으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까지 갖고 갈게요. 예, 안녕히 예. 계세요. 우리 배의 신화는 어떤 맛일까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해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신화배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갓 수확한 배를 먹기 좋게 잘라 고춧가루, 간장, 통깨 솔솔 뿌려 무쳐주면 맛있는 배깍두기 완성이요. 신선한 고기에 배를 갈아 재워두면 부드러운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제 눈앞에 이 배로 만든 음식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네. 배깍두기도 있고, 이건 배 물김치. 물김치. 그리고 여기는 고기 절일 적에 배를 갈아서 넣어요. 그러면은 연하고 부드럽고 네. 달고 맛있어요. 배가 이렇게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가 들어가면 네.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소화도 잘 되고 네. 당도도 높아서 이런 설탕 같은 거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조미료를 좀 덜 넣게 되겠네요. 조미료도 안 들어가요. 오. 그냥 배만 갈아놓고 썰어놓고 그러면은 이게 당도가 높으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대장님이가 한번 잡숴보세요. 배깍두기. 네. 아, 아삭하고 달고 맛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하면은. 달콤하고 시원하고 네. 와, 밥이 그냥 생각나는 그런 맛인데. 후식으로만 먹던 배맛은 잊어라. 여기 위풍당당 주연으로 등극한 배요리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밥이랑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잘 먹겠습니다. 와, 고기에다가 깍두기를 올려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나도. 네. 따로 먹어도 돼. 역시 배즙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고기가 연해요. 그리고 달콤하고요. 당도나고. 네. 배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알칼리성 식품인 배는 기관지 질환에도 탁월해 감기나 천식에도 그만인데요. 칼로리가 낮아 살찔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올가을 다양한 요리로 즐겨보세요. 황구대장, 네. 우리 마을에 자랑할 게 또 있어. 어머, 자랑할 게 또 있어요? 뭔데요? 여러 가구가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네. 다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 오,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럼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배나무밭 한켠에 위치한 돈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장님한테 듣기로는 이 마을 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교류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3월쯤에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분사가 전소가 돼서 마을 주민분들하고 우리 이장님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생활 필수품도 마찬가지 주셨고 또 의료금도 좀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 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화재에서 많이 벗어나서 네. 시간이 6, 7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농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다행이에요. 그 고마운 마음을 또 표현하고 싶으실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농장에서 돼지를 통째로 주셔갖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다가 골고루 나눠서 먹고 같이 모여서 끓여도 먹고 돼지고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잘 먹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넨 주민들. 덕분에 농장주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도심 속 농촌마을. 가족 같은 이웃들이 있어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친환경적으로 다 농사를 짓고 있고
또한 토질이 황토질이고 바닷바람으로 해서 쌀이며 배며 모든 작곡들이 참 잘 자라는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맛있고 달고 그런 것 같아요. 초상 난다든가 무슨 그 집에 잔치 있다든가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가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빠지지 안 하고 협조를 해줘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도와주고 그 집에서 그 필요한 건 다 동네 사람들이 해줘요. 음식 하는 것부터 즐기는 것, 대화하는 것 다 최종 마무리할 때까지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단결이 잘 되고 4천만, 5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될 겁니다. 충분히.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사는 아산 염자길리. 이곳에는 올해도 햇배가 풍년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배. 올가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이 화면 보면서 이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역시나 네. 장상아 리포터 배에만 이 맛있는 배를 네. 잔뜩 담아 오셨네요. 네. 예. 제가 마을 탐구하고 배 수확하고 담아온 거기 때문에 네. 너그럽게 이해를 그럼요.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배가 유명한 마을에서 다양한 배 요리를 먹으니까 왜 그리스 역사가 호머가 신의 선물이다라고 극찬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배 품종 이 신화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분 탓인지 몰라도 조금 더 맛있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 마을 탐구대장이 맛있는 걸 먹고 올 때마다 참 많이 부럽지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폐 건강이 중요해진 시기니까 네. 이 맛있는 배 내 돈 주고 제철배 꼭 사 먹어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 돈 주고. 내 돈 주고 이렇게 예, 부탁을 따뜻하게. 하시니까 예. 제가 제 돈 주고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네. 드는데요. 이 배가 네. 참 맛있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신화배는요. 당도만 뛰어날 뿐이 아니라 이 저장성도 대단합니다. 상온에서 30일 가까이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아산 염자길리 신화배 기억하셨다가 많이 구입하시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도 배지만 네. 이 화면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퀴즈 또한 누구의 도움 없이 네. 떳떳하게 내 실력대로 푼다. 예. 장사 리포터 문제 내주시죠. 네, 9월의 마지막 월요일 또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실 텐데요. 마을 탐구 생활에서 방금 전에 달콤하고 맛있는 배 요리 보셨잖아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배에 후추를 박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끓여 식힌 음료로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매우 귀한 음료였습니다. 배를 통째로 익힐 경우 황설고라고 불린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정과 2번 식혜, 3번 배숙. 네, 월요일 아침 아주 가볍게 문제 시작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아산배로 이것을 만들어 먹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배가 들어가니까 네. 이름에도 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저 수정과에 배 들어간 거 못 봤고요. 그러니까요. 식혜도 못 봤고요. 네, 배숙?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황설고라고 불린다는 이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배숙이죠. 배숙은 익힌 배라 해서 이숙이라고도 하는데요. 껍질을 벗겨 자른 배에 통후추를 드문드문 받고 생각을 끓여낸 물에 설탕과 배를 넣어 배가 익을 때까지 서서히 끓여 식힌 우리의 전통 화채입니다. 네.
이 배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공중 요리 중에 하나인 이 배숙은 예로부터 천연 감기약으로 통할 만큼 이렇게 배숙을 먹으면 네. 감기 예방과 또 그 오.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찬 성질의 배와 또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맘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물이 지어 자라는 여러 해서리 풀로 붉은 꽃과 거미의 다리를 닮은 꽃술이 특징인데요. 꽃무릇이라고도 부르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석산, 2번 산수국, 3번 아네모네. 저에게는 꽃무릇이란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한 꽃이기도 한데요. 네네. 보기를 보면서 뭐랄까 꽃 이름스럽지 않은 걸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만 보면은 뭔가 돌이 가득한 산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예쁜 꽃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꽃무릇이라는 게 더 익숙하긴 한데 이번에 더 다시 알게 됐거든요. 석산, 산수국, 아네모네 중에 약간 꽃 이름 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석산이죠. 이 석산은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 알뿌리 식물로 산기슭이나 습한 땅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데요. 꽃은 붉은색으로 거미 다리와 비슷한 꽃술이 꽃 밖으로 길게 나오며 10월경 꽃이 시들면 알뿌리에서 새잎이 올라와 다음해 봄에 시든다고 합니다. 네, 석산은 가을꽃 중 가장 화려하기로 유명하고요. 또 추석 무렵에 만개해서 이 붉은 꽃이 군락을 이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파란 가을 하늘과 대비된 이 붉은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이 석산은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석산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연휴 동안 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네. 이번 추석에는 되도록 이 고향 가는 거를 삼가달라고. 네. 예. 네. 그래야 된다면, 그래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또 오.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네. 고향 앞으로 가는 거를 좀 막을 막지 수 않을까. 있을까. 예, 어떻게 네. 하면. 저희가 예. 네, 퀴즈를 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정부는 지난 17년 추석부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는데요. 올 추석은 통행량 감소를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며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뿐만 아니라 모든 휴게소의 메뉴는 이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네. 출입 명부 작성은 기본이고요. 또 야외 테이블에 투명막 설치도 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순국 선열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일제강점기에 아온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수감 중에도 대한독립을 외치다가 18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한 인물은 누굴까요? 1번 유관순, 2번 안중근, 3번 김구. 네. 네 번째 문제 네. 힌트를 뭐 굳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다 아실 거고요. 네. 예. 모르신다면 그거는 좀 조금. 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모든 네. 국민들이 다 아실 거고요. 또 예. 일본서거 100주년이 또 되는 그렇습니다. 해이기도 합니다. 네, 유관순, 안중근, 김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유관순이죠.
유관순은 일제강점기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시위 주동자로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8일 18살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네, 2020년 9월 28일인 오늘은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잠시 후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미국의 작가 오헨리의 단편 소설로 폐렴으로 죽음을 앞둔 소녀의 절망적 상황을 안타까이 여긴 어느 무명 화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크리스마스 선물, 2번 마지막 잎새, 3번 경찰과 찬송가.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이 소녀가 이걸 보고 네. 힘을 냈잖아요. 네. 예, 희망을 갖고 이걸 보고 예,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네. 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거 달랑 하나. 네. 예. 떨어지지가 예. 않아서 그걸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네. 하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익숙한 제목을 골라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마지막 잎새죠. 1905년에 발표된 마지막 잎새는 심한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소녀를 위해 무명의 화가가 심한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을 벽에 그려주면서 소녀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로 오헨리의 대표작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대장 장성아 리포터가 배 신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냥 앞서 그냥 맛있다, 달다, 배만 잔뜩 채우고 오셨는데 확실히 다른 배랑 다른가요? 네, 직접 드셔보셔야 되는데 제 돈으로 직접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맛이 어땠어요? 정말 예, 다른 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요. 추석보다 일찍 수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맛이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당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예. 시중에서 사 먹는 음료수 맛이 날 정도로. 그런 정도. 예, 가족 여러분도 이 신화배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몸은 멀어도 책은 더 가까이로 정해봤습니다. 네. 책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퀴즈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00년 전 오늘이 바로 유관순 열사가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옥중에서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죠. 그래요. 네.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독립 의지를 꺾지 않았죠. 우리에게 항상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일깨워주는 유관순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3.1 만세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으로 향합니다. 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다. 오, 이 길가에 핀 이 무궁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무궁화를 보니까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그런데 2020년 9월 28일은요. 이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지 어느덧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천안에 와서 유관순 열사의 그 숨결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시죠. 1919년 4월 1일 아우네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병천면에 자리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찾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유관순 열사 사적지로 가시는 길인데요. 지금 저희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아흔의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추모각, 봉화대 그리고 초원묘 등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곳에 들어가면 유관순 열사의 그럼 역사적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초가집이 자리한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생가지인데요. 1972년 봉화지와 함께 사적 제230호로 지정돼 1991년 복원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니까 좀 어린 시절부터 또 어떤 생애를 거쳐서 성장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부터도 굉장히 씩씩하고 당찬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어릴 때도 너무 총명해가지고 글을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줄줄 읽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이하학당에 입학을 했다면 서울에서 공부를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고향 천안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시죠.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또 참여를 하셨는데요.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숙부 조인원이나 김구웅 선생님과 같은 마을 지도자분들이 아흔의 장터에서 4월 1일에 만세를 부를 것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고향 병천으로 오게 된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와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태극기가 그 만세운동에도 쓰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와 사촌 언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흔의 독립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이고 실제로 이 유관순 열사가 만든 태극기가 재판 기록문 중에 아흔의 독립만세운동의 증거물 1호로서 유관순 열사가 만들고 소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정말 한창 공부하고 꿈 많을 소년데 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하나하나 그렸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고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용기가 참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외침에 함께 뜻을 모은 병천면 주민들. 지금까지도 그때의 뜨거웠던 함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 마을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아흔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7년에도 국채보상운동 때 이 당시 이제 지령리였어요. 이 지령리 마을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이 독립운동을 이곳저곳에서 다 합심을 해서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유관순 열사의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마을에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매봉산에 올라가가지고 봉화를 올리셨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1977년 봉화탑을 세우고 그 의거의 시작을 이제 기리고 있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7살의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유관순 열사. 잔인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추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18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독립만세를 외치다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어떻게 순국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흔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병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되십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에도 유관순 열사께서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제 끝까지 항거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셨는데요.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만세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고문을 또 숱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결국 같은 해 9월 28일에 순국하시게 되시죠. 내가 왜 죄인이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감옥 속에 갇혀서도 끝없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 그 숭고한 정신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곳에 와서 유관순 열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또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유관순 열사의 추모각 옆에는 순국자 추모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호서지방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던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애국선열 47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치열했던 만세 운동인 만큼 더 큰 희생이 뒤따랐던 것 같아요.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맨손으로 태극기만을 들고 만세를 불렀음에도 일본 헌병들은 그분들을 이제 총과 칼로 제압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김구웅 선생님 그리고 김구웅 선생님의 어머니셨던 최정철 선생님까지도 그날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헌병 주재소로 가가지고서는 또 항의를 하시게 되시죠. 유관순 열사도 그 헌병 주재소에 가가지고 일본 헌병을 붙잡고 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죽이느냐며 일본 헌병을 붙잡고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유관순 열사에게도 일본 헌병은 총부리를 겨누게 되죠. 이 말씀만 들어도 그 두렵고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선열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 차례입니다. 아, 그래도 이 푸른 가을 하늘에 딱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벅차네요. 천안시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선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매년 9월 28일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순국 100주기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개최하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하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자세히는 알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심성으로 일제에 맞섰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자신이 받은 고문의 고통보다 나라를 잃은 고통을 더욱더 견딜 수 없어 했던 유관순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이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불꽃 같은 그녀의 삶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주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일제 당당히 맞서 싸운 그 용기와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헌화하고 추모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피하면서 숲과 산으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고 하죠. 그래요. 이 캠핑 중에서도 차박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차만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 이 차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긋지긋한 집콕 방콕은 이제 그만. 밀집, 밀접, 밀폐 걱정을 싹쓸이해줄 특별한 여행법이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숲콕, 산콕을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이 뜨고 있습니다. 차에서 놀고 차에서 자는 차박의 매력 속으로 출발! 차박의 매력을 탈탈 털어 보여주겠다는 캠핑 고수를 만나러 갑니다. 차를 닦는데 깊이 몰입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캠핑의 달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진 광택의 달인이라고 불린다는 이 남자.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광택 코팅, 외장 관리하는 그런 디테일링 샵이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차박이라고 들고 왔는데 차박이랑 광택도 되고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낮에는 저희들 이제 생업을 종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생업이고 퇴근 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캠핑
차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차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캠핑 고수 등장이요. 보수야. 왔나? 퇴근했어? 네, 잘했습니다. 아, 그래. 무슨 찾아오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제 후배인데요. 캠핑에 이제 김코치라고 캠핑 코치 잘하는 또 코치입니다. 불이 안 나는 걸로 해야지. 불이 나면 큰일 나겠지. LED 랜턴. LED 랜턴으로만 준비를 하자. 만나서 인사하기 무섭게 장비 챙기기에 돌입한 두 남자. 장비가 너무 많은데 어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시즌 랜턴이라 해가지고 1년에 이제 그 한정판으로 나오는 제가 컬렉션하는 랜턴이고요. 캠핑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갑자기 시작된 캠핑 고수의 장비 플렉스. 소프트 쿨러. 이거 제일 요즘 핫한 그 캠퍼들의 또 요거 침 쫙쫙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소프트 쿨러인데 케이스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되게 편해요. 열고 닫기가. 이거 침 쫙쫙 흘리나? 예, 그래가지고 닫기도 편해요. 그래가 딱 하면 딱딱 끼고. 이제 한번 쿨러를 꼭 끄네. 야, 쿨러 자랑해야 될까 이거? 장비 프로라고 해가지고 닉네임이 장프로님이시거든요. 장비도 정말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고, 예. 성이 김씨인데 네. 장비 때문에 장프로시네요. 예, 그래서 장프로님이라고 불러요. 장비 프로 장프로의 창고엔 시즌 랜턴부터 희귀한 버너까지 보물이 가득. 이 넘쳐나는 장비들 중에 어떤 물건이 선택받을지 궁금한데요. 막상 차에 싣는 장비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껏 장비 자랑하더니 이것만 가져가요? 겨우? 하루를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뭐 별의별 걸 다 가져가요. 가는데 이제 전차적으로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장비와의 이제 싸움에서 좀 소량으로 줄이고 경량화 시키고 또 쓸데없는 건 안 가져가는 게 상책입니다. 진짜 장비 간절하네. 퇴근부터 장비 준비까지 일사천리. 그렇게 퇴근박과 차박을 겸한 특별한 저녁이 막이 올랐는데요. 일상을 벗어나 초록빛 풍경 속으로 들어서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지요. 그렇게 3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 차를 세운 이곳이 오늘의 놀이터이자 숙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비와 이슬을 막아줄 지붕인 타프부터 설치해볼까요? 둘이 합쳐 캠핑 경력 25년. 20분 만에 타프부터 의자 테이블, 오늘의 침대까지 모든 준비 끝. 뭐든 쉽게 뚝딱뚝딱. 캠핑의 달인들의 위험이 느껴지시죠? 간단한 이제 일단 오기 전에는 이제 LED 건전지 같은 걸 충전을 좀 해놔야 되고요. 뭐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서 오직 캠핑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것도 정말 비화식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 음료수, 물 이런 걸 잘 챙겨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비약 같은 것도 몇 가지 챙겨와야 돼요. 이제 벌레 이제 물리지 않는 어떤 그 스프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급약들 항상 차에 비치해놓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숙소 또 없습니다. 울창한 숲과 새소리까지 통째. 그것도 공짜로 빌린 두 남자. 숲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산책인데요. 여유로운 걸음으로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이 시간. 평범한 산책도 숲에선 특별해지죠. 퇴근박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심플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캠핑 같은 경우는 이제 1박을 2박을 이렇게 할 정도 돼야 캠핑 텐트 큰 걸 치고 하지.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갔다가 간단하게 가고 사람 없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는 대신 숲으로 왔을 뿐 그 마음은 사뭇 달라요. 휴식의 차원이 달라진다는데요. 이제 집에서 쉬는 거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쉬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주위 사람들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조용한 숲속의 숲콕한 두 사람의 시간으로 밤이 내렸네요. 장프로의 애장품 랜턴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숲속에서 오늘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캠핑 달인들의 식탁은 화려할 거란 기대와 달리 음식이 너무 소박해도 진짜 소박한데 끝이에요 이게? 풍부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너무 음식이 풍부한 세상이고 잠시 작은 음식 한두 가지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대화가 즐거워야 되지. 음식은 평상시에 충분히 근처에서 뭐 요즘 배달앱도 많아서 먹기 쉬운데 오늘은 또 이 송이버섯 때문에 제가 체면치레 했습니다. 조촐하지만 특별한 상차림. 이 속에도 달인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차박을 떠날 땐 취사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장소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녁 메뉴는 평소보다 소박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고 하네요. 이제 다음 날 회사를 가면 이제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래 이제 어제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표시가 많이 나죠. 그만큼 이래 자연에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가고 힐링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색부터 달라진다는 특별한 힐링. 그 비결이 또 있는데요. 야, 역시 더울 때는 K2 같은 그런 설산을 봐야죠. 산에 와서 굳이 산 영화를 보는 산콕의 고수들. 브로맨스와 감성을 폭발시켜줄 깊은 숲속 전용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특별해지는 순간이네요. 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방해받지 않고 뭐 위배되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영화 보면서 나만의 영화관이죠. 뭐 작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영화 감상을 마치고 다시 랜턴을 조정하는 캠핑의 달인들. 이렇게 차 한 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데요. 책도 읽고 가족들과 연락도 하며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차 안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지금 세상 부러울 게 없다네요.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왜냐면 뭐 침구류가 있고 또 밑에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깔아놨고 조건은 똑같은데 이제 야외니까 좀 낯선 건 있겠죠. 근데 뭐 두세 번, 서너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으면 이제 항상 뭐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뭐 그런 자기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 다 털고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여유를 좀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좋아서 이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 없으니까 거리두기도 되고 예약 안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이용해도 되고 차박으로 힐링하세요.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집콕을 벗어나는 방법 여기 있었네요. 어디든 차만 세우면 신세계가 열리니 최소한의 준비로 최대한의 여유를 누리는 차박으로 힐링하세요. 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것 같은데요. 차박을 하게 되면 뭐 숙박비 안 들죠. 예약할 필요 없죠. 거리두기 되죠. 일석삼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캠핑이 되는 장소여야 차박이 가능하고요. 미리 취사가 가능한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이왕이면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겠죠. 차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떠나기보다는 미리 확인할 거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더욱 행복한 차박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선물 같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이죠.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서늘한데요. 현재 대전의 기온은 16.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공주와 논산 26도, 세종과 대전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추석 당일인 목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몸은 멀어도 책은 더 가까이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이곳은 다른 식물 카페와 달리 어릴 적 고향에 온 느낌과 편안함이 있어서 책 읽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어떤가요? 오, 자연 속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느낌? 네. 좋죠, 예. 7782번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장편소설 사드입니다. 발표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님이 쓰셨어요. 한번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장편소설 네. 사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5508번님, 윤석구님의 시집 첫눈에 반하답니다. 읽기도 편하고 시집 안에 캘리그래피가 있어서 더욱 멋스럽습니다. 잔잔한 시가 많아요.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정말 캘리그래피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읽고 싶네요. 네. 4670번님, 논산은 강경이 고향이고 대전에서 일평생 집필하셨던 우리 지역 대표 문학가 방육래 시인을 아시나요? 1984년에 나온 시 전집 먼 바다를 읽고 있어요. 길어지는 집콕 생활을 마음의 양식으로 슬기롭게 살찌우면 어떨지요? 네. 이런 살은 좋죠. 그렇죠. 7813번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한밭 수목원에 가면 숲속에 작은 문고가 있어서 책도 빌려보고 여유롭게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러보세요. 네. 예. 한밭 수목원에 작은 숲속 문고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문학 소년, 소녀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전국 밤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부여로 떠납니다. 토실토실 잘 익은 밤으로 양갱과 맛밤 같은 가공식품도 만들고요.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해 풍성한 가을 식탁을 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올 추석은 추석 방역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연휴 동안 즐거운 문화 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휴관에 들어갔던 실내 국공립 시설들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용 인원을 평상시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또 2m 거리 두기도 꼭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용하실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연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